페이지 331이요. 유치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요. 331. 유치권이요. 자, 1번 보면 물상대의라고 나오죠? 설명 다 있으니까 1번요. 물상대의 이것은 어디서 설명하냐? 저당권에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저당권 했으니까요. 1번부터 여러분요. 몇 번까지냐면 1번부터 3번까지는요. 저당권에서 설명을 했어요. 1번 보세요. 저당 목적물의 소실, 동그라미 소실, 불타버렸다 이 말이죠. 설정자가 취득하게 될 화재보험계약서상의 줄과 보험금 청구권이요. 이퀄 가치적 변형물이죠. 저당권자가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옆에다가요. 유치권 X요. 유치권자는 물상대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2번은요.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기타 물건에 대해서 줄과 이미 제3자가 압류. 그럼요. 두 번째 줄 가운데요.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 3번은요. 맨 끝에요. 첫 번째 줄이요. 이미 제3자가 압류했다면 두 번째 줄 가운데요. 저당권자 스스로 법원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물상대의는 제3자가 압류를 해도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행사하는 방법은 누가 한다? 저당권자가 직접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 줄과 질권, 저당권, 전세권, 가등담보, 양도담보의 경우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죠. 유치권은 세 가지가 안 되죠. 우, 물, 추. 우선 변제권, 물상대의성, 추구표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저당권자가 저당물의 공용징수 동그라미요. 공용징수,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의 지급전에 줄고요. 금전의 지급전 뭐란다? 압류 저당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요. 2번은요. 부종성이죠. 기억, 전세권 설정 계약이 뭐가 된다? 합의해지. 그래 되죠? 전세권 설정 계약이 합의해지. 이렇게 합의해지. 그 다음에 전세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전세금 반환권의 분리 양도가 이루어진다. 양수인 유효하게 전세금 채권을 양수하고 이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 전세권을 소멸한다. 봐봐. 전세권 지금 뭐가 됐죠? 합의해지가 됐죠. 합의해지요? 그러면 합의해지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전세권은 없어진다 이 말이죠. 뭐만 있다? 전세금 반환 총권만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끝에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분리 양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양수인은 유효하게 전세금을 양수하죠. 그런데 합의 해지됐으니까 전세권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니은은요. 이런 뭐라 해서 제3자가 전세권자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뭐가 있으면 합의 첫 번째 끝에 제3자 사이 합의 그 다음에 제3자 명의로 전세권 설정됐기는 효력이 있다. 디귿은요. 근저당권에서 담보된 채무가 줄과 확정되기 전 두 번째 줄 채무자가 변경 그러다 변경 후 동그라미 두 번째 세 번째 줄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 딱 거기까지. 우리가 근저당권에서 설명 다 했어. 니은요. 어느 한 사람이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연대보증과 물상보증 줄고 연대보증과 물상보증 이렇게 했죠? 그럼 써요. 채무자의 책임 범위와 동일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요. 원래 물상보증이라면 채권 최고액만 책임을 지죠. 그런데 연대보증까지 하면 어떻게 된다?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져.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 이렇게. 미음 근저당권 설정계약상 채무자가 아닌 줄과 제3자를 채무자 그러면 합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두 번째 끝에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이렇게. 3번 물상대의성을 가지지 아니한 것 우물추가 없는 것 유치권이다. 우물추 우선변제권 물상대의성 뭐가 없다? 추구표가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죄송한데 11번 봐봐. 11번에요. 11번에 4번을 봐봐. 4번 11번에 어디 378페이지 11번 378번에 11번
지금 봤어요? 봤어? 자요, 승낙자가 승낙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으나 그 기간이 지난 후 도달. 우체국 사정이죠? 열차에 통지하지 않았죠?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4번 틀렸죠? 자, 5번 봐. 승낙은 특정의 청약에 대해 행해지죠.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되죠. 그런데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낙이죠. 변경하여 승낙. 그럼 변경하여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새로운 청약이죠. 그런데 청약자가 이를 승낙이죠. 이를 승낙은 변경하여 승낙을 한 것은 새로운 청약이죠.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했죠. 승낙. 그러면 계약은 뭐가 된다? 성립하죠. 성립. 근데 아까 몇 번이라고 그랬죠? 3번 봐봐 그러면. 승낙의 기간을 정한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 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했죠. 기간 후. 그럼 기간 후에 도달한다.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 그러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럼요. 11번 정답은요. 몇 번이다? 4번이요. 4번. 알겠죠? 4번. 변경을 승낙을 하면은 새로운 청약인데 5번에요. 청약자가 이를 다시 뭐를 했다 했죠? 승낙을 했다 했죠? 승낙. 그러니까 계약은 뭘 한다? 성립한다. 알겠죠? 오케이. 자,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요. 4번 봐봐. 4번. 아까 누가 질문했는데요. 보는 거 4번. 유치권이라고 돼 있어요? 334페이지 4번. 334페이지 4번이요. 자, 유치권에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돼 있나요? 1번.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줄과 변제받을 때까지 불가분성,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할 권리 줄고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 이렇게.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 이렇게. 2번요.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줄고 법률상 당연히 성립 이퀄 법정 담보 물권이에요. 법정 담보 물권. 알겠죠? 옆줄 긋고 등객스, 등기를 하지 않아요. 알겠죠? 두 번째 줄 합의로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다. 합의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멸회공, 멸실, 훼손, 공용징수 뭐다 이것은 물상대위를 얘기하죠. 유치권은 우물추가 있다 없다? 없다. 금전 그 밖에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틀렸죠? 4번 유치권도 다른 담보물권과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 부종성과 뭐가 있다? 수반성을 지니고 있다. 부종성하고 뭐하고? 수반성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은 뭐하나? 우물초는 없지만 부종성, 수반성 줄과 또 그래서 유치권은 부종, 수반성 거기다 써 불가분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경매권이 있어. 경매권 이런 것은 있다. 그래서 5번 유치권은 불가분성이 있죠.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을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5번은요. 1번 수고비는 그가 완공하여 원시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 수고비인 줄고 원시 취득한 건물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수고비인 거죠. 수고비는 맨 끝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소유이므로 이렇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 우리는 유치권은 누구의 물건에? 타인의 물건에 이렇게. 2번 점유가 불법이다. 점유가 불법이다. 유치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가 불법행위 박스하고 맨 끝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줄 긋고 두 가지를 들었어. 뭐가 안 된다? 주의 토지 통행권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주의 토지 통행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안 된다. 3번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지출한 유익비 상환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염려 줄고 유익비 상환을 받을 때까지 비용이죠. 비용 유치권. 그 다음에 4번은요.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 바로 옆에 발생된 채권 맨 끝에 유치권이 성립한다. 왜냐? 여러분 유치권을 봐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치권은요. 채권이 있고 채권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 점유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요. 채권이 있고 채권에 대해서 점유를 해야 돼. 이걸 뭐라 한다?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채권하고 점유 이렇게. 지금 됐죠 지금? 그러면 여기 채권하고 점유를 해야 되는 거야. 채권이 2월 1일이다. 점유가 2월 2일이다. 그러면 2월 1일부터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도 유치권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가 2월 3일이고 여기가 2월 1일이다. 2월 3일부터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먼저 점유하다가 나중에 채권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유치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 줄고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 유효이다 이렇게. 자 6번은요. 옳지 않은 것 1번 채무자가 직접 점유 줄고 맨 끝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면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2번 유치권자는 경락인 봐봐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요. 채권하고 물권을 항상 구별을 해야 돼. 채권하고 물권이요. 채권은 누구하고 누구다?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물권은요. 대세권이죠. 세상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요. 갑의 자동차를 을이 수선을 했어요.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변제는 을은 갑한테만 돈을 갚으라고 해야 돼. 채권은요. 나중에 차 주인이요. 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을은 병한테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없어. 변제 청구를 못해. 뭐만 할 수 있다? 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만 주장을 해요. 유치권은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데 변제하라고 말을 못해. 왜냐?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요. 5번을 보면 5번에 4번은요. 아닌데 6번에 2번은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줄고 제3자죠. 경락인에 대해서 두 번째 줄이요. 인도를 거절 유치권 행사죠. 맨 끝에요. 피담보채권의 변제는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변제는 누구한테만 청구한다? 채무자에게 이렇게요.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 청구 절대로 안 돼요. 경매 청구 줄고요. 그래서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요.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면 환가. 우선 변제가 아니고 환가를 위한 경매. 4번요. 근저당권 설정 후 근저당 설정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유치권은 여러분요. 봐봐. 우리가 경매가 되면은 말소 기준 권리라는 말을 쓰죠. 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야? 말소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뭐를 말소한다? 등기를 말소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으니까 경매가 돼도 유치권은 말소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여기 2월 1일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A가요. 그런데 여기 A가요. 5월 1일 A가요. 압류 등기를 해. 경매 개시 등기. 누가요? A가요. 경매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요. B죠. B가 누구냐? 경락인이 된다 이 말이죠. B가. 그래서 저당권에 의해서 압류가 돼서 경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3월 1일이요. 3월 1일 갑이라는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를 한다 이 말이고요. 여기요 6월 1일이요. 을이라는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3월 1일 갑이 유치권자고 여기 2월 1일 을이 유치권자죠. 갑은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을은 경락인에게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유치권은 있으나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치권이 없다.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냐? 경매 기입 등기 후의 유치권은 경락으로 인해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없어.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절대로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성립하나 대항하지 못한다. 알겠죠? 앞에는 유치권이 성립하고 경락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써 봐봐. 말소 기준권이잖아요. 뭐가 말소해? 등기가 말소됐는데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소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소멸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그 뭐죠? 중의사법에 뭐가 나와? 뭐가 나와? 인수된다. 언제나 뭐가 된다? 인수된다. 이런 말이죠. 인수. 알겠죠? 그렇게. 정답 몇 번? 정답은 했죠? 어디죠? 몇 번? 4번이요. 3번. 4번이요.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인한 줄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유치권을 취득하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경매 절차에 매수인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 5번은 첫 번째 끝에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에 취득한 채권자를 맨 끝에 유치권의 채권을 취득한 자는 유치권으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유치권을 뭘 하나? 성립하나 이 말이죠. 알겠죠? 자, 7번 1번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다. 맞죠? 경매의 경우 경락인에게 뭘 할 수 없다? 변제 청구할 수 없다. 경락인에게 제3자에게 변제 청구 안 된다. 그런데 물건의 인도는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도 거절을 할 수 있다. 변제 청구는 할 수가 없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1번 알겠죠? 2번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치 동그라미 과실 동그라미 수치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과실 수치권 우선 충당권. 3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죠. 보존행위 박스 사용하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보존행위 박스하고 보존행위 그 보존행위라는 말이 뭐냐? 바로 4번이에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한 자가 줄과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 두 번째 맨 끝에 보존에 필요한 사용 보존에 필요한 사용 그럼 뭐다? 이퀄 적법이다. 적법하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차임 상당의 이득 동그라미 사용이익이다.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하면 적법이지만 사용이익은 뭐를 해야 돼? 반환해야 돼. 반환할 의무가 있다. 5번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는 이렇게 되죠. 소유자에게 그 임대 효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 우리는 목적물을 대여 담보 제공하려면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줄고 맨 끝에요. 목적물을 임차 그럼 그것은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 그러니까 그 임차한 자는 소유자에게 임대 효력을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줄고 임대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줄고 고 써. 차임은 유치권자가 아닌 유치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차임은 유치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자, 8번은요. 1번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또 나왔네. 채무자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대 이퀄 불법행위. 그 다음에 취득한 차임은 맨 끝에 뭐를 한다? 반환해야 된다.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다? 유치권을 행사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 말이죠. 채권의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렇게. 자,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줄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두 번째 줄 유치권을 취득 가운데 유치권을 취득 그럼 맨 끝에요. 두 번째 끝에 경매 절차의 매수인 경매 절차의 매수인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알겠죠? 4번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5번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채무자나 유치물의 소유자가 줄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줄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 유치권 소멸 청구 써. 거기다가 플러스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유치권 소멸해. 유치권 소멸. 그러니까 여러분요 봐봐.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 청구권의 말 앞에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했다?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유일하게 형성권이 아닌 것이 딱 하나가 있다.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거. 우리가 형성권은 뭐죠? 일방적 의사 표시죠. 상대방이 동의받지 않죠. 그런데 여기는요,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 소멸한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 아니고 뭐라 한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9번. 건물의 신축 공사란 수급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줄과 공사금 채권, 줄과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인 바로 밑에 공사금 채권 맨 끝에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2번 공사금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한 자가 줄과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 이퀄 보존. 그래서 맨 끝에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 옆줄 긋고 사용 이익이 있으면, 사용 이익이 있으면 반환해야 된다. 그냥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이익이 있으면 반환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 줄, 3번의 두 번째 줄 권리금 반환 청구권, 4번의 가운데 보증금 반환 청구권, 5번의 두 번째 줄 자재 대금 미지급, 자재 대금 미지급.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건축업자가 건물을 뭐하기 전에 점유하기 전 줄거 맨 끝에 건축비 채권, 그것도 뭐한다? 맨 끝에 유치권은 성립해. 2번. 계약 명의신탁 줄거 아주 중요하죠? 바로 밑에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죠?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건 매매 대금이죠? 유치권은 매매 대금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의 줄거 성립 요건, 존속 요건을 뭐다? 점유다, 점유. 점유는 직접 간접 다 된다. 근데 옆줄 긋고 그러나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 불성립.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 불성립. 이렇게. 유치권이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경락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봐봐요. 제3자에게 변제 청구된다, 안 된다? 제3자에게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뭐는 된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맨 끝에 변제는 청구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유치권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경매. 유치물 경매 동그라미 환가를 위한 경매, 환가. 그런데 우선 배제권이 없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물상 대성도 없다. 그럼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하고 물상 대성은 없지만 유치권은 뭐가 있어? 수반성, 부종성, 불가분성, 경매권 이런 것은 있다고 그랬죠. 자, 11번. 1번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하기 위하여 유치물을 점유하는 동안에도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한다. 그럼 이것은 뭐라고 한다? 11번의 1번을 뭐라고 얘기하냐? 8번의 2번이죠. 8번의 2번이라고 써봐. 8번의 2라고 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2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동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동안 유치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3번. 유치권자는 성과를 선량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주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두 번째 문제 사용 동그라미, 대여 동그라미 담보 제공할 수가 없어요. 승낙 없이 할 수 없다. 4번이요. 정당한 이유 줄고 감정인의 평가. 두 번째 줄 끝에 법원의 청구. 맨 끝에 써 플러스 해가지고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이퀄 이걸 뭐란다? 간이 변제 충당. 이렇게 뭐란다? 간이 변제 충당. 이렇게 간이 변제 충당. 이렇게 됐죠? 5번은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 소유자가 변동,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비용을 지출했죠? 그러든지 말든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유치권은 사람을 점유한 게 아니죠. 물건을 점유하니까 사람이, 주인이,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그 물건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했으면
그것을 받을 때까지 말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12번은요. 일정한 경우 유치권을 말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유치물의 사용 줄고 일정한 경우 줄고 소유자의 승낙, 소유자의 승낙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2번 과실, 수치, 과실 동그라미, 수치 동그라미, 채권의 변제, 충당 줄고 아까 3번은 다 했어. 간이변제 충당이죠. 정당한 이유, 감정의 평가, 법원의 청구,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 채무자가 미리 통지가 빠져있지만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돼. 간이변제 충당. 4번은요. 유익비를 지출, 가에게 증가가 현존 줄고 소유자의 선택, 소유자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점유자. 소유자나 점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 물상 대위성이 없다. 이렇게. 13번 1번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 물상 대위가 없다. 유치권은 뭐가 있다? 불가분성이 인정된다. 또 써. 첫 번째 부종성, 수반성, 경매권. 부종성, 수반성, 경매권. 그 다음에 써 유치적 효력, 가로 여고 닫고 점유, 유치적 효력, 가로 여고 닫고 점유. 이런 것은 있어. 뭐만 없다? 우물, 추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유치권은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큰일 나. 우물, 추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 4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가 종료시 권리금 반환의 약정이 있는 경우 줄고 권리금 반환 청구권.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유치권자가 소유자가 변동된 후에 비용을 지출해서 필요 없다고 그랬죠. 유치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동이고 뭐가 필요 없어. 물건에다가 비용을 지출했죠. 소유자가 변동되든 말든 그 물건에 지출한 비용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자, 14번 옳지 않은 것 1번 법정 담보 물권이며 물상 대위성을 가지지 않는다. 맞죠? 어떤 동산 위에 질권이 설정된 후 줄고 질권이 설정된 후 설정된 유치권은 질권보다 뭘 한다? 우선한다. 그래서 질권보다 우선을 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유치권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유치권은요 설정 선호를 불문하고 유치권자가 사실상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봐봐,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순위 따지려면 등기가 되어 있거나 그래야지 따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상황을 따질 수는 없고, 아무튼 유치권자는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한테 물건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유치권자가 우선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3번은요 2번 틀렸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치물 반환 청구하면 유치물 반환 청구하죠? 그러면서 상환 급부의 판결 줄고 따서 상환 급부의 판결 했죠? 상환 이행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급부의 판결, 이행 판결 똑같아. 그 다음에 4번은요 유치권의 성립에는 채권과 점유 간의 결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줄고 그 말의 뜻은 뭐냐? 그 말의 뜻은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 유치권 행사 이 말이죠.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5번은요 유치권자는 뭐 할 수 있고 경매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없다 이 말.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때의 경매는 뭐다? 환가를 위한 경매다. 15번 1번 을은 갑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 바로 옆에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 2번 갑은 을로부터 시계를 양수받은 병에 대해서 인도를 말할 수 있다. 거절. 양수받은 병이 뭐죠? 제3자죠? 인도 거절은 뭐다? 유치권 행사죠? 그런데 뭐는 할 수 없다? 변제 청구할 수 없다. 3번 갑이 시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 줄고 선관 의무를 위반. 그럼 뭐냐 써? 거기다가 선관주 위반.
유치권 소멸 청구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니까 맨 끝에 시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시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4번 갑이 시계를 을에게 반환해도 을에게 반환, 을이 누구죠? 채무자죠? 채무자에게 반환 줄고 을에게 반환은 채무자에게 반환 이퀄 채무자가 직접 점유 이 말이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 그럼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5번 갑이 시계를 을의 승낙 없이 병에게 사용하겠어. 갑이 시계를 을의 승낙 없이 병에게 사용하겠어. 병의 사용. 유치권을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6번은요. 1번 기억가 건축업은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 주택 전부에 대한 리모델링 의뢰받고 공사를 알려있으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가에서 봐. 갑이요 을 건물을 뭐죠? 수리했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변제를 청구해야죠. 제3자한테는 청구할 수 없죠. 1번 가에서 갑은 을의 승낙 줄고 을의 승낙 다른 사람에게 임차료 줄고 과실 수치 공사대금 채권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2번 갑은 자신이 위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상환에 대해서 뭐도 할 수 있다.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옆줄 긋고 유치권 행사. 3번 가에서 갑은 위 주택에 대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 매각대금부터 우선하여 변제 OX X 우선하여 변제 틀렸어. 경매를 신청 동그라미 거기다 써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 다시 나번 위에 나번 까맣게 있는 나번 을의 또 다른 채권자인 병이 경매를 신청하고 줄고 정의 경락받았다. 정의 그럼 정의 제3자죠. 이 정한테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도는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나번에서요. 두 번째 맨 끝에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퀄 유치권 행사. 정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5번은요. 변제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됐죠? 자 17번은요.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 불도저를 임차하여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불도저가 고장이 났다. 병에게 수리를 의뢰했다. 재밌는 말이죠. 방금요. 노랑지 학생이 이제 한 명 뭐가 있냐면 문의가 들어왔어요. 자기가 임대 건물을 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풀옵션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건물 임대했는데 지금 1년 정도 안 됐나 봐요. 근데 냉장고 있죠?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에 모터가 뭐가 잘못됐나 봐요. 그럼 냉장고 모터를 쓰면 그거 수리해야지. 임차인 수리하냐 임대인 수리하냐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임대인 수리하죠. 그렇죠? 왜요? 냉장고 모터가 잘못됐으면 냉장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본래 용도 사용할 수 없죠. 본래 용도 사용할 수 없으면 당연히 임대인 수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임대인 수리하고 만약에 임차인 수리해서 임대인한테만 다 수리비를 청구하고 돈 안 준다 그러면 뭐를 한다?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봐봐.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 불도저를 임차를 했어. 갑이 을의 거죠? 그런데 불도저가 고장났어. 그럼 고장났으면 당연히 수리해야죠. 수리하면 어떻게 돼요? 수리를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을이 수리해야죠. 을 거니까. 그럼 갑이 수리했죠. 그럼 갑은 을한테 수리비를 받아야죠. 알겠죠? 자기가 만약에 갑이 수리비를 냈다? 그러면 임대인한테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번이 중요해요. 1번 봐봐. 갑이 병에게 수리대금을 지급하면 을한테 수리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고장난 것을 수리한 것은 필요비란 말이죠. 고장난 것을 수리한 것은 필요비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알죠? 살다가 냉장 고장났어. 그럼 임대인이 수리하는 거예요. 안 해. 그럼 임차인 수리해. 임대인한테 수리비를 청구하는 거예요. 2번 병이 불도저의 수리 후 보관 중 불도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해. 필요한 비용? 필요비죠? 비용 받을 때까지 불도저의 반환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죠? 3번 병이 갑으로부터 수리대금의 지급이 없는 동안에 수리한 불도저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병이 무단으로 사용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지금 유치하고 있는데 갑이 유치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한다? 갑에 대한 불도저의 반환 청구를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수리대금 지급이 없는데 무단으로 사용 줄고 무단으로 사용 이퀄 유치권 소멸 청구예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그러니까 뭘 한다? 불도저의 반환 청구를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알죠?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4번은요. 갑의 병에 대한 불도저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병이 줄고 병이 적극적으로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 이퀄 항변이면 항변 여기다 상환 급부 판결에 다른 말로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5번은요. 의뢰 병에 대한 불도저 인도 청구에 대해서 병이 수리대금 채권을 가지고 인도를 거절해. 그런데 의리 병에게 줄과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의사를 표시했죠. 플러스 병의 승낙이 있어야 돼. 병의 승낙이 없는 이상 병의 승낙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병은 더 이상 불도저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병의 승낙이 있으면 거절을 못하죠. 승낙이 없으면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더 이상 불도저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틀렸다 이 말이죠. 승낙이 있어야 돼. 승낙 이렇게. 자 18번 마지막으로 봐요. 갑이 을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고장이 나자 갑이 병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갑이 수리비 10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병이 노트북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이때 발생하는 법률관계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몇 개인가? 이렇게요. 1번. 갑이요 7만 원을 지급했죠. 갑이 7만 원을 지급한 경우 병이 노트북을 스스로 을에게 뭐를 하면 반환. 노트북을 스스로 을에게 반환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치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스스로 반환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왜요? 을에게 반환했다 스스로. 을이 누구죠? 채무자죠. 을에게 반환했다 그러면 뭐죠? 뭘 한다고 써? 채무자가 직접 점유 이 말이죠. 자 2번은요. 병이 을의 승낙 없이 노트북을 사용을 했어. 을의 승낙 없이 노트북 사용 줄고요. 승낙 없이 노트북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손해가 있고 없고 틀렸어. 손해가 있든지 없든지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대여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해. 승낙 없이. 알겠죠? 손해 필요 없어. 디귿 병이 노트북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죠. 비용 전액을 을에게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주지 않으면 뭘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니을 병은 을의 승낙을 받아 노트북을 정에게 임대 줄고 을의 승낙 정에게 임대료 5만 원 줄고 과실 수치죠. 과실을 수치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맨 끝에 수리대금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어. 미음 노트북에 바이러스가 침입했네. 알겠죠? 감기 걸렸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이 이를 퇴치해야 되겠죠. 퇴치하는 걸 뭐라고 한다? 퇴치 동그라미 뭐라고 그래? 보존행위라고 그래. 보존행위는 승낙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보존행위는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철수 오락이 하겠죠. 천수. 알겠죠? 철수 오락이 해가지고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 치료해야 되겠죠. 뭐가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안 철수 안 낸 몰라요? 철수 그만뒀잖아. 그러니까 다시 오락이 하지 빨라서 고쳐라. 알겠죠? 그러면 철수가 온다 이 말이죠. 고쳐라, 고친다 이 말이죠. 뭐라 해서 바이러스 먹었으니까 보존행위잖아요. 보존행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 이걸 봐봐요. 유치권은 지금까지 재작년에 3문제, 작년에 2문제.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시험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올해도 2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유치권하고 저당권에서 4문제가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잘 보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이번 주 여러분요, 목요일날 또 강의가 있어요. 목요일날, 알겠죠? 그래서 목요일날은 여러분요, 383페이지. 계약, 체익상의 과실 책임부터 아마요, 어디까지 볼 것 같냐면, 담보 책임까지 볼 것 같아요. 담보 책임. 그렇죠? 그래서 담보 책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보 책임 어디까지야? 439페이지까지. 439.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아직 여러분요, 3번 남았기 때문에요. 3번이요. 뭐 충분히요. 이런 거 특별법 있죠? 특별법을요, 충분히 할 것 같아요. 특별법은 여러분 야간반에서요. 그 특별법은 뭐냐면 여러분 기출천재 있죠? 기출천재를 오지선당으로 묶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판례예요. 판례하고 법조문 있죠? 법조문이라고 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집합 건물과 같은 거 다 강의는 다 했어. 강의는 다 했는데, 혹시나 여러분 있잖아요. 집합 건물법 같은 것이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나는 좀 집합 건물법은 한 문제를 포기하겠다.
그럼 97.5만 많겠다. 그래도 관계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대부분 특별법에서 두 문제 나온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니면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부동산 실명법,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 이것은 여러분 해야 되고, 집합권법은 공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무방해요. 알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안 해도 되는 거 집합권법. 나머지는요, 다 해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가등기담보도 좀 어렵긴 하는데 한번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채권법이 다는 안 끝나요. 안 끝나는데 아마 임대차 전까지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